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에 토요일 날 좀 나갔습니다, 진도를. 자, 봅시다. 어디 할 차례냐면요. 자, 어디 할 차례죠? 그러니까 100점 200페이지? 201페이지죠, 201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201페이지. 표시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201페이지 한번 봅시다. 네, 201페이지. 자, 201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좀 중요하니까 다시 복습을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8페이지 쪽에 보면은, 187조. 자, 우리 판소노트에, 일단, 판소노트에, 자, 몇 페이지 피냐면요. 38페이지. 자, 판소노트 38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보니까, 물권 변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동산의 물권 변동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과 동산의 물권 변동이 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186조를 배웠어요.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취득하거나 실 변경은 자, 뭐 해야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를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 187조가 예외였죠. 187조. 자, 187조는 상, 공, 판, 경. 그 다음에 기타의 법률 규정. 자, 우리 다 적어놨죠? 상속 언제입니까? 피상속인이 사망 시. 공용징수는?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간다. 수용이죠. 그래서 수용, 개시일.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하는데?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데 무슨 시다? 판결시다. 경매는 뭡니까? 매각대금 완납시다. 이런 내용 적어놨죠. 자, 그다음에 기타의 법률 규정 나오는데, 자,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적어놨습니까? 네. 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 있다고 했죠. 그 앞에 페이지에 있죠. 6가지. 5번, 6번이죠. 5번, 6번. 자, 첫 번째, 건물의 신축. 두 번째, 법정지상권, 환습부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자, 전세권의 법정갱신. 적어놨죠? 적어나고 있고. 자, 요거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고요. 자,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자, 5가지가 있다 했지? 맞아요? 자, 5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용익물권의 존속기가 말이됐을 때, 용익물권의 소멸시가 완성됐을 때, 혼동으로 소멸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어서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한다. 기억납니까? 여기 적어놨지.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근데 수업을 안 오시더라도 동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돼요. 집에 가서 오늘. 지금 보면 돼요. 자, 이 내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시험이 정말 잘 나오는데, 자, 이거 별표를 거의 3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거의 잘 나온단 말입니다. 자, 왜, 잘 나오는데 시험에 정답은 나오는 건 3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깔리고, 자, 다음 중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시험이 내거든. 그러면 시험 문제 정답이 뭡니까?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적어놨죠? 자, 점유취득시효는 245조의 내용으로서 20년간, 남의 땅을 20년간 평후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 규정이지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고 있고. 자, 하기도 하면 협의 분할입니다. 자, 재판상 분할, 공유물 분할 판결 떨어지면 형사 판결로서 판결시 분할되는데, 등기 없이 분할되는데,
협의 분할 시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자, 10년 동안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거 3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냥 한번 쓱 읽어보고 정답으로 나오는 건 요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면은 다음 중 등기 해안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5, 6문제 나오거든. 5문제 내지 6문제 나오면은 정답이 전부 다 뭐야?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딱 들어가야지 뭡니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른 뭐 학생들은 뭡니까? 1년대 시험 알 거리죠. 우리는 답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건 몇 가지다? 3가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여기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답 맞춰가지고 점수 60점 넘기려고 온 거 아니야. 맞죠? 답을 고르는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깔리지만 이런 거 외우면 좋지만 외울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 지문은 뭐다? 3가지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문제까지가 딱 했습니다. 거기 문제까지 풀어봤죠? 200페이지까지. 거기까지 좀 줄 꺼져 있고 표시가 돼 있고 한데 그 옆에 페이지 가니까 깨끗하죠?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페이지에 보니까 옆에 기출지문 한 개도 없잖아. X입니다. 어디? 201페이지 X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니다. 등기가 뭡니까? 등기란 등기관이, 자, 주체가 누굽니까? 등기관이죠. 등기법을 배웁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의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이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 등기의 종류는 내용에 따른 분류, 뭐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나오는 있고, 자, 경정등기하고 변경등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등기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있는 게 문제를 고칠 때는 경정등기라 하고, 등기 후 기록 후에 바꿀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등기를 한다고. 이거 배웠었죠? 안 배웠어요? 등기부 시간에 할 거예요. 등기부 시간에.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2층인데 3층으로 2층 등기가 돼 있잖아. 후에 증축했지? 후에 증축했습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증축했을 때는. 증축했을 때는 변경등기하지. 맞죠? 등기 기록되고 난 다음에 바꾸는 거를 뭐라고? 변경등기를 한다고. 무슨 말이죠? 근데 기록되기 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 고치는 거는 뭐예요? 경정등기를 한다고. 개념 잡았어요? 뭐 개념은 어디서 잡으면 됩니까? 공시법 시간에 잡으면 돼요. 에?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요.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말자, 숙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어?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요. 등기 명인의 표시에 변경등기 하잖아. 그것도 변경등기야, 경정등기야? 뒤에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바꿔보잖아. 말자, 숙자. 예? 알잖아요. 그게 바꾸잖아, 그래. 맞죠? 그게 경정등기라. 맞습니까? 나중에 또 배울 거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래요. 똑같은 사람이잖아. 똑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 배우면 되고. 우리는 이 시험 절대 내 안 내. 우리 민법 교수님들은 등기법을 한 개도 몰라요. 그래서 등기법 파트 시험 내면 됩니까? 실수할 수도 있거든. 쪽팔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그 내 안 내, 시험을? 안 냅니다. 패스야. 등기법에서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기출지문 보시면 옆에 한 개도 없죠? 안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경정등기하고 변경등기 설명을 드렸고, 말소등기, 말소하는 거고, 말소 회복등기는 말소됐던 걸 회복하는 겁니다. 멸실등기는 뭡니까? 자, 우리가 등기부가 멸실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등기법에서 다 배웁니다. 자, 넘기시고. 우리 시험은 나와, 안 나와? 깨끗하다. 한 문제도 안 된다. 넘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식에 따른 분류. 주등기와 부기등기. 자, 주등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는 게 주등기예요. 근데 2의 1, 3의 1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2-1, 3-1 이렇게 나가는 거는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한다. 이것도 등기법 시간 배울 겁니다. 자, 밑에 가서 효력이 있다는 분류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예비등기에는 가등기가 있다. 미리 하는 게 가등기. 내 그 부동산 살 거다 찜해놨다. 가등기 하죠. 예약하면서. 그래서 예비등기는 뭐가 있다? 가등기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등기는요. 옆에다가 474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채권법에서 예약할 때 가등기 함께 정리할 겁니다. 474페이지 참조해놓고 그때 가서 가등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작년엔 가등기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옆에 203페이지 가서 가지고 등기 절차인데 자,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까? 단독신청 원칙입니까? 둘이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잖아. 맞죠? 근데 바쁘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쪽 불러놓고 인감증명서 들고 오라 하지요. 그래서 위임장에 도장 짝짝짝 찍고 누가 와 있습니까? 그때 법무사 사무장이 와 있잖아. 거기 가서 등기를 신단 말이야. 그래서 원칙은 무슨 신청이야? 공동신청. 법무사 사무장은 무슨 장을 받아가지고 위임장 받아가 등기 치는 거예요. 알죠? 등기할 때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예배가 단독신청입니다. 단독신청이 시험 잘 나옵니다. 단독신청. 자, 그 단독신청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게 상속이지? 잘 모르시나 보네.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갑이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그러면 지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무덤에 있어, 지금. 그 아버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잠깐 나오셔가지고 등기 쳐야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혼자 가야지. 이게 단독신청이야. 내가 이 건물 지었어. 무슨 신청해야 돼, 갑이? 건물 신축, 단독신청이지. 보존등기 할 때. 알겠죠? 그래서 혼자밖에 없는 건 무슨 신청이랍니까? 단독신청. 알겠어요? 이런 종류들을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등기법 시간에. 시험 문제 풀라면. 시험에 공동신청 원칙인데 예외가 시험 잘 나오죠, 우리? 등기법 시간 해라, 그냥. 너 여기서 하지 말자. 우리 시험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등기법 배우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행 판결. 우리가 앞에 있잖아.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 된다 그랬어? 이 판결서 들고 와서 등기가 지가 신청합니다. 아시겠죠? 갑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 마지막 시간에. 자, 이 부동산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돈은 다 받았어요. 그럼 얘가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서 무슨 판결이다 그게? 이행 판결. 이 판결서 들고 와서 얘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무슨 말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거 단독 신청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돼요. 자, 넘기면 등기 신청의 심사입니다.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류만 딱 맞춰가지고 가져가면 등기를 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뭡니까? 아주 좋은 점은 뭐야? 신속하죠. 근데 문제점은 뭐야? 허위와 부실의 등기, 위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등기법 시험에 나와. 알아서 공부하시고. 예?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초가 돼가지고 등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법이 돼야 등기법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갑시다. 자, 이제 등기 청구권 나옵니까? 나와요? 자, 이제 등기 청구권은, 자, 우리가 요 구분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권이 있고,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개념 자체가 어떤 거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등기를 어디서 합니까? 등기소에서 하죠. 등기를 신청하러 간다. 이게 등기 신청권입니다. 그럼 등기 신청권은 뭡니까?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입니다. 이거 시험 나왔던 거예요. 공법상 권리인데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이 사람이 돈 다 줬잖아.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등기를 해줘야 될 매도인 얘기하는 거야.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지.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때 등기 뭘 한다?
청구권이 한다. 요거는 뭡니까? 사법상 관계입니다. 민법상 관계, 사법상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등기 신청권은 사법상 관계다. O입니까? X입니까? X. 등기 신청권이 공법상 권리죠?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사법상 권리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한 번만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등기해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하는 거지. 나중에 그 등기법 가면은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의무자가 누구냐 막 나오고 시험 나오게 하거든.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려. 자, 쉽지가 않습니다. 등기법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지적법이 쉽죠? 지금 둘 다 어렵지 뭐 여러분은 뭐 지금 게 어딨어.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지적법은요. 단순 암기만 좀 하면은 쉬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개념 잡았죠?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다른 것을 고르시라고 해가지고 채권적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이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건데 있는 것도 있어요. 있죠? 그럼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3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만 일단 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04페이지 등기 청구권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줄 것이어야 돼. 1번.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밑에 바로 밑에 2번에 등기 신청권과 후변을 설명했죠. 등기 신청권은 뭡니까? 공법상 관계입니다. 됐어요? 근데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사법상 관계입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쭉 내려갑니다. 등기 청구권의 성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것입니다. 맨 끝에. 맨 끝에 줄 위에. 두 번째 줄 위에. 자, 그래서 보시면 무슨 청구권 성질을 가지고 있다?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립니까?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자, 그런데 옆에 페이지 가서 1번에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는 자, 내가 보세요. 내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부동산을 넘겼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자,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인데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랬어요, 아까?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랬죠? 맞아요?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뭐를 수반하면? 점유를 수반하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3번. 10몇 년 동안 4-5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별표 해놔야 돼. 1번 옆에다 별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 뭐냐면 얘가 이제 뭡니까?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병인태 이 부동산을 넘겨놨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거예요. 거의 두 번째 판례입니다. 그것도 지금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1번 판례, 2번 판례 별표 넣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1번 판례, 2번 판례에 별표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 1번하고 2번 있죠? 요거는 어디서 했느냐? 자, 어디냐면 197페이지 참조합니다. 197페이지. 옆에 적어놓고 보기 전에 적어놓고 197페이지 1번, 2번 판례 197페이지 했어. 197페이지에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나옵니까? 밑에 파랗게 된 거 보여요? 자,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지만 뭐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점유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 시행되지 않는다. 그게 아까 1번 판례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우리 3번의 기억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205페이지 참조 또 적어놔. 예? 오케이?
이 사람도 중요하니까 또 냈겠지. 또 했겠지. 예, 또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3번 나왔던 거로 해서. 자, 니은번 또 뭡니까? 점유를 승계해준 을이 갖고 있는 이전적인 총으로도 소멸한다, 안 한다? 적극적 권리 행사를 점유를 승계해줬다 하더라도 을이 가백이 가지고 있는 이전적인 총으로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등기하지 않고 넘겨줬다. 그럼 얘는 누굴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거 중간생략 등기 할 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중요한 거 뭐랬어요? 물권 변동에서 중요한 거. 기억이 안 나지. 니만 기억하지. 뭐 내가 기억. 자, 우리가 물권 변동에서 가장 중요해. 중간 생략 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예? 그 다음에 180 저거. 187조, 186조, 187조 중요하다 그랬죠? 나중에 책 봐봐. 누군지 몰라도 별표를 해놓고 막 낚시해놓고 줄 꺼놓고 현관편 막 해놨고 누가 했다고? 여러분이 해놨을 거예요. 아, 그때 빠졌지? 맞아가 그랬지? 수업 안 왔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 오셔가지고 진도를 훅 뺐습니다. 알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거 그겁니다. 자, 우리 물권 변동하면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거 뭔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파트를 딱 봤을 때 중요한 게 뭔지를 딱 보고 가야 돼. 뭐가 중요하더라?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에 186조, 187조 중요하다. 됐어요? 그됩니다. 그렇게 딱 그래요. 그럼 이제 마지막 또 중요한 거 또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추정력이 중요한데 추정력은 좀 이따가 설명 간단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5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그 1번 판례, 2번 판례까지만 정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뒤에 가면 또 합니다. 취득시효도 뒤에 가서 하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페이지 205페이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판례 2가지 아시겠죠? 그건 아까 197페이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했다며 거기서도 중요하다고 파란색 해놨단 말이에요. 됐어요? 넘깁니다. 넘기시면 돼요. 자, 이제 넘기시면은 뭐 그 옆에 있는 내용들 뭐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자, 등기의 효력부 갑니다. 예제 문제는 다음에 갈 때 설명 드립니다. 자, 등기의 효력입니다. 본등기의 효력. 자, 나옵니다. 이것도 등기법 시간 배우는데 자, 본등기.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데? 등기가 됐다. 이게 본등기의 효력입니다. 본등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적 효력이다.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됐다. 을 앞으로 등기됐다. 그럼 물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그래서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어. 이것도 어디서 한다고? 등기법 시간 다 해. 알죠? 옆에 적어놔. 최송호 딱 적어놓든지. 아셨죠? 등기법 선생님이 최송호입니다. 최송호 교수님. 아시겠죠? 네. 그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때 한다고. 아시겠죠? 자, 우리 민법 선생님들은 등기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왜 안 내느냐? 아까 얘기했죠? 쪽팔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문제 오류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안 냅니다. 자, 그래서 등기가 되니까 물권 변동적 효력이 생기고, 두 번째, 순위가 확정되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소유권의 변동은 각구에 합니까? 을구에 합니까? 각구. 자, 등기부등본 뗐을 때 소유자의 누구냐를 확인할 때는 각구 본다고. 맞아요? 각구. 소유권의 변동상. 맨 마지막에 각구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죠.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또 넘어가잖아. 맞죠? 그래서 뭡니까? 자, 순위가 확정돼 안 돼? 됩니다. 그리고 을구에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다 등기되죠. 맞아요? 그러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걸 등기가 된다. 그러면 그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확정돼야 안 돼? 된다. 1번, 2번, 3번 확정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등기가 되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어. 자, 그리고 대항적 효력이 있는데 임차권이나 판매권은 채권인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적 효력이 있다. 등기하면. 자, 그리고 점유적 효력이 있는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자,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그리고 점유를 했을 때 20년간 점유를 했을 때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 취득한다고 했잖아. 네, 점유적 효력이 있고. 자, 그다음에 추정적 효력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다 치우고 뭐가 포인트다? 추정력입니다. 자, 이 추정력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에게 넘겼는데 이 을이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를 해가 등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심사주의 취하고 있으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서류만 맞춰서 내면은 등기를 해준다고요. 이게 위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알죠? 자, 그래서 이제 바다가 위조해가지고 이 등기를 넘겨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갑이 진정한 뭡니까? 진정한 소유자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는 내 앞으로 안 돼 있고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 거니까 돌려도. 그래서 돌려받을 때는 말소등기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등기? 말소등기가 받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진정 명의회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 명의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 명의회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는 게 왜 만들어 놨냐면, 갑이 을에게 넘기고 을이 다시 병이한테 넘기고 정이한테 넘기고 A, B, C, D, E, F까지 넘어갔어. 에? 그러면 말소하다가 소송 제기해가 말소하다가 죽을 뻔다니까.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진정 명의 회복으로 해가지고 맨 끝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적는단 말이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등기법 내용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밖에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 건 이유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뺏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소유자가 모든 걸 뭐 해야 됩니까?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등기가 됐으니까 추정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얘가 소송이 들어오면 얘는 가서 출석도 안 합니다. 뭐만 제출한다? 등기부 등본만 딱 제출해 주는 기라. 알겠죠? 판사님 여기 있습니다. 탁 제출하면 판사가 뭐라 하느냐? 니는 적법할. 우리 판소도 지금 필기 안 하고 있죠 지금? 40페이지 보면 있어. 판소도 40페이지 있어. 40페이지 폈어? 네. 추정료 나와요? 추정료 나오지. 자, 등기가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두 번째, 적법한 무슨 관계가? 권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세 번째,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것으로 뭡니까?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넣을 때 쓸까요? 지금 이거만 기억하는 것도 됩니다. 여기 기출질문도 많이 나와요. 자, 이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에게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제3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판사한테 등기부 등본을 제출을 딱 하면 판사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등기됐구나.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그 다음에 적법한 원인에서 등기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당사자 사이 전에 있는 권리자 제3자에게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판사가.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판사님, 임마가 위조를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아닙니다. 적법한 권리관계 아닙니다. 적법한 원인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갑이 입증을 다 하면 깨지는 거야, 이거. 이 추정력은 어떻게 깨진다고? 입증을 해서 깹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뺏겨 안 뺏겨? 뺏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두 사람이 매매 계약 했죠? 했는데 이 사람이 권리를 못 넘겨줬을 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거든, 법에. 아시겠죠? 소유권은 뺏겨가지만 이 병은 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만들어 놨다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채권법 가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배운단 말이야. 매도인이 그 권리가 직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넘겼는데 못 넘겨주면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 계약 해지하고 손배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합니까? 아닙니까?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 아시겠죠?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내용이야. 추정력. 자, 등기가 되면 뭐 추정되는데?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 적법한 원인에서 등기된 거 추정하고, 이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도 인정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도 인정되고, 제3자가 인정된다. 자, 요 내용들이 뭡니까? 요 옆에 있는 내용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빼고, 요게 포인트다, 이 말이야. 요게 이제 뭡니까? 추정력의 거의 70%입니다. 나머지 판례 몇 가지 더 있는데, 요것만 더 정리하면 끝이야, 이제.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는 밑에 있지만, 가등기는 뭡니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거든. 그래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요거만 체크하면. 밑에 가등기 할 때 밑에 뭐 추정력 나옵니다. 세 번째 있죠? 가등기의 세 번째. 지금 40페이지 하고 있지? 추정력 밑에 딱 가니까 또 뭐가 나와요? 세 번째 가니까 가등기 밑에. 세 번째 보니까 가등기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험 풀입니다. 이 작년에 나왔었죠, 이것도. 자, 가등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 5번에 기업번 있죠, 기업번. 207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 추정적 효력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되어 있으면 설령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추정의 범위 나와 있어요. 권리도 추정되고, 적법 추정되고, 등기 원인, 절차도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표시란 하면 헷갈리니까 표제부의 표시란이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표시란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보세요. 기출지문.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상 기록된 권리, 원인, 권리 현관펜, 원인, 절차에 미치나 부동산 표시에는 미치나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되고, 자, 넘기면 파랗게 된 거 있지? 파랗게 된 거.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줄에 끝에 가면 등기 명의인은 제3자뿐만 아니라 직접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돼 있죠? 그래서 당사자, 전에 있는 권리자, 제3자에게도 등기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됐어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너무 많아, 지금. 그 뒤에 있는 쭉 있는 내용들은 지금 안 합니다. 자, 3월달 적어놓으시고, 밑에.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의 그 내용은 3월달에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갑니다. 자, 210페이지 가면은 예비 등기의 효력 나옵니까? 나와요? 가등기 나옵니까? 가등기. 자, 내가 저 부동산을 사겠다. 자, 보세요. 제가 이 부동산 사겠다고 예약하면서 미리 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알죠? 가등기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놓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쭉 두 번째 줄. 즉,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 우리 판서 노트에 보면은 40페이지 펴져 있지? 보면은, 자, 첫 번째가 무슨 보존적 효력이 있다 그랬어? 가등기 돼 있는 거. 순위 보존적 효력 1번 돼 있잖아.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기에 그거 돼 있어. 책에. 자, 두 번째 줄 다시 봅시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로서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거기서 이제 하사표 딱 해가지고 1번으로 하사표 보내야 돼. 하사표 보내야 돼. 자, 1번은 하사표 보내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가등기에 그러니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놨기 때문에 적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번 옆에다가 별표를 2개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지문은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왜 없는데? 아까 줄 거 놨잖아. 가등기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게 포인트. 끝. 나머지 거 다 없어도 안 봐도 돼. 그거만 딱 보면 돼. 시험에 나왔던 거 그 지문 2개밖에 없어. 오케이? 나머지 시간 날 때 보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 안 나죠?
바빠. 뭐가 바쁜지 바빠. 하여튼.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예제 문제. 예제 문제. 자, 예제 문제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5번 지문. 금방 했는데 5번 맞아 틀려? 지분에 틀린 거 그랬지? 5번 답이지? 자, 읽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줄 거 놓고 포인트에 가등기가 있으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지문. 자, 봅시다. 1번, 2번 지문. 자, 나머지는 이제 안 배운 것도 있으니까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무슨 등기가 되면? 이전 등기됐잖아. 그럼 끝에 가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돼야 한대. 그렇게 보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 중간에 생략이야.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돼야 한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포인트가 전 소유자가 포인트죠. 저기 적어놨잖아. 등기가 되면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돼야 한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 아까 저기 적어놨죠. 적법한 등기 원인,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 5번 지문 다 풀었습니다. 다음에 돌 때 전체적인 내용 설명하고 3번하고 4번 내용 다 풀어드릴게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동산 물권의 변동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 한번 보세요. 38페이지.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자,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은요. 우리가 물권 변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뭐가 있다고? 동산. 이제 동산 배운다고.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뭐부터 봤냐면은, 뭘 봤어요? 부동산부터 봤잖아. 예? 자, 190페이지 한번 봐봐. 자, 그 판서노트에 그 부동산, 자, 38페이지 보면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몇 페이지 돼 있어? 190페이지. 자, 근데 동산의 물권 변동 제3절 해가지고 어디 있다고? 212페이지 있다고. 예? 여기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가? 190페이지요? 동산은 몇 페이지야? 212페이지지?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책에 그냥 쭉 이러면 그냥 쭉 읽어가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물권 변동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무슨 물권이 있다? 동산 물권 변동인데 이 동산은 시험 잘 내, 안 내? 안 돼. 여러분 자격증 따면 부동산 거래, 동산 거래. 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막 내다 보니까 있잖아요. 내다 보니까 자, 내는 거 여기서 내는 거 딱 세 가지 있어. 뭐가 있다 그랬어? 자, 제일 먼저 여기서 내는 거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서 중간 생략 등급. 186조, 187조. 그다음에 추정력. 됐어요? 세 가지. 세 가지에서 두 문제 내뿌는 기라. 그러면 초과야. 이거 낼 게 있어 없어? 패스. 이래 부르는 거. 패스. 알겠어요? 그래 동사는 잘 안 내. 알겠죠? 책에 있잖아, 근데. 또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근데, 뭡니까? 지금 좀 주무셔도 됩니다. 알겠죠? 한 10분 동안 하는데, 주저리 막, 저 혼자 막 달릴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네. 하는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좀 쳐도 돼. 자도 돼. 알겠죠? 미리 얘기했어. 여기 지금부터 주무시다가, 쉬는 시간 또 10분 정도 주무시다가 다시 깨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산의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뭡니까?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요. 요거까지 공부하고 요거 패스야, 패스. 저는 만약 여러분 입장이면. 자, 그러면 동산은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돼 있죠, 그게? 네. 그다음에 무슨 권리자로부터?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돼 있습니까? 이걸 선의취득이라 한다고. 그래서 이 선의취득은 판서노트에
41페이지 펴면 됩니다. 자, 뒤 볼 필요 없고 지금은. 자, 권리자로부터 내가 동사를 취득하려면 뭘 받아야 돼? 인도. 인도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안 돼 있어요? 네 가지 돼 있잖아. 현실 인도, 현실 인도, 간이 인도, 그 다음에 점유 계정, 네 번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이 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하려면 인도로서 취득하는데 인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잖아. 예.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 현실 인도는 내가 갖고 있는 동산을 이렇게 넘기는 게 현실 인도야. 오케이? 간 인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얘한테 이미 넘겨놓고 너해라는 의사표시에서 누게 되는 것이다.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미 넘겨놨어. 너해라는 의사표시를 간단하게 넘기는 방법이다. 무슨 인도란다? 간이 인도. 자, 점유계정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넘겼다가 소유권을 넘겼다가 을로부터 요거를 다시 빌렸어. 빌려. 임차해서 내가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점유계정이다. 그럼 점유계정의 예를 한번 들어봐라. 자, 여러분이 옛날 아파트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잔금 치러야 되지. 그거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아니, 여러분이 돈이 많은 거 알고 있어. 뭐, 잘 안 팔아도 여러분 그냥 돈 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았어. 그러면 이 옛날 아파트 팔잖아. 왜? 잔금 치르기 위해서. 다 알아. 중도금 대출은 뭐야? 대출 다 받았잖아. 맞잖아요. 맞잖아. 그렇게. 아, 왜 이러세요? 여러분 지금 현금으로, 여러분 강남의 현금 부자예요? 강남의 현금 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 강남의 현금 부자들은 지금 뭡니까? 강남은 지금, 경매는 지금 서울도 이제 경매 이제 외곽 지역은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강남은 뭡니까? 무조건 100% 이상이야. 현금 들고 가서 바로 사뿌는 거예요. 그냥. 10억, 20억만 바로 뽑아뿌는 거예요. 알죠? 낙찰률 보면은 강남의 그 낙찰률 보면 100%에서 110%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가에. 근데 거래가보다는 좀 사죠? 맞죠? 그러니까 바로 사뿌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80%. 낙찰률이 80%예요. 노원하고 이제 외곽 있잖아요. 강사하고 이런 데 쪽은 80%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강남은 뭐 불패인 거야, 불패. 강남을 안 가봐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자주 안 가봤습니다. 가도 뭐,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강서는 가봐도, 맞죠? 강남은 그래요. 한번 뭐, 지나간 적은 있어도, 맞죠? 자, 거기 가서 백화점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거기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뭡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 치러내니까 내가 판단 말이야. 맞죠? 파는데 팔면서 뭡니까? 소유권을 넘기면서 내가 3개월 정도 더 있다 갈게.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해서 입주할 때 바로 합니까? 아닙니까? 저 가서 뭐 집어넣고 꽂히고 이래가지고 2, 3개월 걸립니까? 걸립니까? 안 되면, 그런 게 없으면 그렇다고 생각해. 아, 내가 근데 옛날 아파트 있다가 팔아가 분양받았는데 새 아파트로 갔는데 뭐 집어넣고 고쳐놓고 에어컨 집어넣고 뭐 하잖아. 에?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을 넘겼지만 내가 3개월 동안 더 사용하니까 매매 대금 좀 까줍니까? 까줍니까? 까주잖아요. 한 500만 원 까주고 뭡니까? 내가 좀 3개월 더 쓰고 갈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소유권을 넘겼지만 내가 계속 빌려서 점유하고 있지. 이게 무슨 계정이다? 점유 계정이야. 그 전에 내가 자주였잖아. 자주점유였는데 소유자 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로 바뀝니까? 타주 바뀌죠. 점유가 형태가 개정됐다. 점유 계정.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아, 소유권 넘겼다가 빌려서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 뭐란다? 점유 계정이 난다. 자,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는 어떤 거냐? 자, 이겁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전거.
자전거를 자 일단 병이 돼 있죠. 제3자에게 빌려줬어요. 5시간 빌려줬어. 5시간. 그럼 5시간 뒤에는 이 목적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무슨 청구권이야? 목적물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얘한테 넘기면 이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전거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자전거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점유 개정이 난다. 됐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보는 적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현실인도 뭔데? 넘겨주는 거. 간이인도는 이미 넘겨놨다가 너 해라는 의사표시를 얻게 되는 거. 점유 개정은 뭔데?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내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거. 자, 네 번째.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는 뭔데? 자, 내가 제3자에게 목적물 빌려줘가지고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걸 넘겨버리면 얘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인도받더라. 됐어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됐어요? 됐어. 근데 우리가 여기 넘어왔으니까 뭡니까? 법조문 한번 보고 가야 되지. 그래서 법조문 한번 보고 갑니다. 212페이지. 동산 물권 변동. 옆에 보세요. 기출지문 깨끗하죠? 저 거짓말 안 한다니까. 깨끗하잖아. 나온 게 없어.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줄에 원칙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동산이 이전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두 번째 줄 인도. 그래서 이제 인도 방법이 뭐가 있다고? 현실인도 188조. 동산의 현관편. 동산에 대해서 물권의 양도. 동산의 양도는 뭐해야? 그 동산을 뭐해야?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동산의 물권의 양도는 뭐 해야 된다? 인도. 됐어요? 자, 간인도 갑니다. 188조 2항. 양수인이, 즉 을입니다. 양수인 을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니 해라. 이미 누가 가지고 있어? 양수인이 가지고 있지? 너 해는 의사표시로 누게 된다고? 읊게 된다는 얘기야. 간인도. 간단한 방법으로 넘기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점유개정. 자, 189조입니다.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말 때는 계속할 때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양수인이 소유권을 받았지만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 누가? 양도인이. 갑이.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고? 점유 개정이란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옆에 가서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입니다. 190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에 인도받는 것을 본다. 자,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병입니다. 병. 제3자 병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해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옵니다. 자, 제3자에게 반환 청구권인데 이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람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3자에게 내가 빌려줘가지고 제3자에게 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 반환 청구권을 을에게 넘기니까 을이 동산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됐죠?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법조문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났어. 됐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입니다. 자,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은, 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인도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갑니다.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요거 갑니다. 요것도 요즘에 시험에 냅니까? 안 냅니까?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요. 19회 시험에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14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낸다 그랬어? 우리가 자기 쓴다면은 주로 거래하는 게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부동산이거든. 그래서 동산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선의 취득이 잘 안 냅니다. 근데 주택가리사 시험이나 간변사 문제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설명 한번 하고 갑니다. 법조문 하고 갑니다. 자, 어떤 거냐? 선의 취득 편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1페이지. 그래서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네? 41페이지 폈어, 판소노트에? 판소노트 폈죠? 41페이지에.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이모입니다, 이모가 자전거를, X 자전거를 얘한테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어. 얘가 이제 조카 새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새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호로 새끼 들어본 적 있어요? 협의 묶은데. 아, 공부되고 있는 거야, 지금. 협의 묶은데 호로 새끼 나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조카 새끼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시험에는 잘 안 되진 않지만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내용이냐? 이모가 조카 새끼에게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이 조카 새끼가 당근에 이 자전거를 팔아붙단 말이야. 당근 마켓. 톡 들어오죠? 당근. 알아요? 예. 자, 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자전거를 동산이지. 두 번째, 이 조카 새끼가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권리자야. 그런데 당근 마켓에서 유효한 거래 행위를 했어. 오케이? 돈 주고 매매했어. 자전거 끌고 갔어, 얘가. 그래서 받은 사람이 네 번째,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과실이 없고요. 표본 공연하게. 자, 점유를 하면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최초 취득이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야. 우리 수강생이 자, 이모로부터 자전거를 빌린 이 조카 새끼가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교차로죠. 교차로로 이 자전거를 샀어.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울산대공원을 갑니다. 갔는데 마침 그때 이모도 울산대공원에 따왔어요. 동문에서 만났어. 동문이 어디 있는지 알죠? 아, 근데 있어요. 공무터 쪽에 공문이야. 아시겠죠? 만나. 정문은 어디 있습니까? 옥동 쪽에 있어. 뭐 그런 것도 강의해줘야 돼. 그래서 동문에서 만났어. 만났는데 멀리서 봐도 이 자전거 내 거는 멀리서 봐도 내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도 있잖아요. 멀리서 봐도 우리 와이프 보여요. 그럼 피하지. 내 거는 알아. 멀리서 봐도 알아. 똑같아. 예? 그래서 멀리서 봐도 내 건지 알아. 그래서 가니까 뭡니까? 가서 보니까 내 자전거야. 야, 이 내 자전거 이거 네 왜가 타고 댕겨. 내 자전거 훔쳤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도둑놈이 어쩌니 막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이모가. 경찰. 어디 갑니까? 경찰서 가죠.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 이 수강생이 저한테 전화 왔어. 원장님, 지금 큰일 났다고. 자전거를 벼룩시장을 샀는데, 이 내용이야. 이모로부터 빌렸는데, 이 조카 새끼가 팔아시켰다. 내가 돈 주고 다 샀는데, 예? 그때, 어디로? 교차로에서 샀단 말이야. 15만원 주고. 예? 15만원 주고 샀어. 그런데 이제 내보고 이제 뭡니까? 퉁쳐갔다고 해가지고, 뭐 도둑놈 몰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치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아, 선의취득이야. 예? 수업 안 들었으니까. 선의취득이야. 예? 그럼 뭔데요? 내가 설명해 주죠. 자,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한 거래행위. 여러분, 당신이 돈을 주고 거래행위를 했잖아. 그러면 나는 선의이고 무과실 평공행위 점유를 했으니까 난 무슨 취득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모가 와서 달라고 할 수도 없어.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무슨 취득자니까? 원시주의.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249조. 민법 249조! 알죠? 그럼 경찰이 249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설명해 줘야 돼. 그럼 경찰이잖아요. 찾아본다니까, 진짜. 민법.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개인 간의 문제잖아. 민법이 정의돼. 알겠죠? 그럼 204조 설명해 돼. 딱 보시고 딱 설명해야 돼요. 뭐,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내가 유효한 거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선의무과실이고 병공행위 점유를 했으면 내 겁니다. 내가 최초의 취득자야. 이모가 내한테 와서 달라고 할 수도 없어. 알겠습니까? 이래야 돼. 누구한테? 경찰한테. 그럼 경찰한테 뭐, 진짜, 맞네, 이러거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막 묻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조카 새끼를 죽이뿌야지 이래야지. 되겠나 모르겠다. 일은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생길 수도 있어. 이 생겨가 지금 전화 왔다니까 진짜. 아시겠죠? 이게 몇 조다고? 249조라고. 그럼 이걸 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안 내. 이렇게 재밌게 설명했는데. 맞죠? 자, 됐어요. 이제 법조만 읽고 갑니다. 자, 249조 봅시다. 이건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해주는 거야. 예? 저번에 설명도 안 할 거야. 이거 버려 그래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자, 갑시다. 선의취득.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자, 평온공연, 얘입니다. 얘, 양수인. 양수인. 평온공연하게, 맞죠?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여기.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고 과실없이, 선이고, 또 뭡니까? 무과실.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무과실로 선이고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 소유자가 아니다. 여기 나오네. 무권리자. 맞죠? 정당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자,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무슨 취득한다? 원시 취득한다. 즉시 취득한다 했으니까 원시 취득이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 내용은 네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요건 타이틀만 딱 갑니다. 자, 동산에 한진된다고 했죠? 넘기시고 나머지 밑에 안 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양도인이 무슨 권리자에 대해? 무권리자. 체크됐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유효한 거래 행위를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수인이 점유회가 취득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까지 묶어놔야 돼. 양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되지? 타이틀만 체크하고 끝. 오케이? 자, 넘어가서 옆에 효과. 효과는 자, 보세요. 지금 취득하는 게 동산이야, 부동산이요? 동산 했잖아, 동산. 동산이 객체되는 게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밖에 안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뭔데? 지상권은 지가 뭐야? 땅지거든. 토지, 부동산, 토지. 자, 그 다음에 지역권도 토지야. 전세권은 뭐야? 부동산이거든. 그럼 그런 부동산 안 되잖아. 토지도 부동산이잖아. 맞죠? 그래서 객체가 되는 건 뭐밖에 안 된다고. 거기서 줄 거면 돼. 소유권과 질권. 찾습니까? 하나한다 돼 있습니까? 오케이? 동산 물권은 소유권과 질권에 하나한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무슨 취득을 해야 돼? 맨 끝에? 원시 취득. 찾았어요?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모가 와서 달라고 해도 난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무슨 취득자니까? 원시 취득자야. 내한테 달라고 하지 마.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카 새끼 죽여. 오케이? 되겠죠? 믿을게, 그냥 믿을게. 알겠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한테 전화 오지 마. 알겠죠? 전화하지 마. 아시겠죠? 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요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즘? 당근도 이거 뭐 해야죠? 당근은 한 번 한 사람, 뭡니까? 한 번 한 사람 없다며. 당근은. 저도 이제 우리 학원에 남는 물건이 있으면 당근을 팝니다. 아시죠? 당근에 팔고 또 살 때도 있고. 네? 자, 명절 때는 뭡니까? 상품권도 사요. 한 번씩. 사가지고 뭐 백화점 가면은 비싸잖아. 그 백화점 안 가고 당근에서 한번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뭡니까? 뭐 사고 이렇게 할 때도 5% 할인 받잖아. 5% 사기 파니까 자기들이. 자,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잔치 할 때는 어떻습니까? 당근에 우리가 돌반지 사고 이랍니다. 예, 저거 주고 그래. 왜? 가니까 뭐 30만 원 하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석방 그런 데 가면은, 맞죠? 비싸더라니까. 33만 원이 하는데, 당근에는 뭐 29만 원, 28만 원 이렇게 팔더라고. 그래서 그럼 4만 원, 5만 원 아끼는 거잖아. 지가 내한테 우리 애 있을 때 돌잔치 할 때 뭡니까? 돌반지 줬는데, 우리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와, 그때 당시에 18만 빼는데 지금은 뭐 10만 원 이상 놀았거든요. 33만 원, 32만 원 달라야 돼. 자, 갑시다. 흥분했어요, 지금. 갑자기. 흥분해서.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0조하고 251조가 있는데 도폰 유실물의 특례는 다음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할까? 뭐 하자. 뭐 하자. 뭐 쉬고 싶죠? 근데 해주고 싶어, 그냥. 자, 봅시다. 도폰 유실물. 법조문 딱 읽고 끝낼게. 자, 보세요. 이것도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자,
도품 유실물의 특례.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동영상 볼 때도 선의치도 나오면 그냥 삭제해버리고 그냥 가세요. 알겠죠? 에? 자, 도품 유실물의 특례는 뭐냐면, 내가 이제, 요게 이제, 요 물건이, 자, 원래 소유자인데, 원래 소유자. 이모도 원래 소유자 맞죠? 자, 근데 도품이야, 이가. 훔친 물건. 유실물이야. 자, 그래서 이 도품 유실물을, 자, 어딥니까? 당근 마켓이나 아니면 옥션, 중고 옥션 이런 거, 이런 데 팝니까? 안 팝니까? 팔죠? 예. 자, 이런 데서 이제 중고 거래 시장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이라 합시다. 핸드폰. 그래서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 이거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경찰에, 얘죠. 훔친 사람이 경찰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물건이 얘 거라는 거 알게 됐지요? 그러면 경찰이 얘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당신 물건이 얘한테 갔으니까 전화번호 가르칩니다.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수강생이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핸드폰 돌려주세요. 이랬어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20만 원? 찾아왔죠. 바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아, 이게 도품 유실물의 특례야. 250조하고 251조야. 에? 그럼 도품 유실물 특례는 어떻게 되는데? 자, 몇 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얘는? 2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얘가 돈을 주고 샀잖아. 공개 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나 상인을 통해서 샀잖아, 내가. 맞죠? 얼마 주고 샀어요? 20만 원 주고 샀잖아. 그러면은 얘한테 가서 뭐니까, 네가 돈 20만 원 주면은 내 영수증 있거든. 20만 원 주면 내가 줄게.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영수증이 없으면요? 없으면 안 되죠. 입증 못 하는데. 그 카드 같은 영수증 있을 거 아니야. 이체 내역이 있거든. 당근 마켓에도 현금 주고 들어 거래 내용 이게 톡으로 두고 이렇게 안 합니까? 아, 그게 내용이 되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당근 해봤으면서 왜 이래? 맞죠? 거기 좀 20만 원 하죠. 뭐 이렇게 협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20만 원, 오케이 준비해가 만나서 2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계좌 이체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요즘은 뭡니까? 계좌 이체하잖아, 가서 만나가. 저도 뭡니까? 그 반지, 돌반지 살 때거든요. 계좌 이체했는데. 저는 뭡니까?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아시죠? 바로 현금 안 줍니다. 알겠죠? 이체해드릴게요. 오케이랍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내용 주면은, 자, 뭡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때 당시에는 5, 6년 전에는 핸드폰을 공짜로 줬거든. 20만 원 줄게 하니까 전화 바로 끊어보죠. 맞아요? 번호 이동만 하면 그냥 공짜로 줬다니까, 핸드폰을. 알겠어요? 그래서 20만 원 주면 내가 돌려줄게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0조, 251조.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전화 끊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핸드폰 쓰는 거지, 그래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법정을 읽어봅시다. 250조. 전조가 249조 선의치 등입니다.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자, 현관펜 줄 끊으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도품 유실물일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상식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잃어버렸다. 몇 년 내 잡히도록 해야 돼? 물 떠놓고 빌어야 돼. 2년 내 잡히라. 2년 내 잡히라. 알죠? 2년 내 잡혀야 뭡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알겠어요? 시험에 안 내, 근데. 이게 재밌는데. 진짜. 자, 갑시다. 몇 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2년 내. 근데 도품 유실물이 금전일 때는 안 돼, 아예. 알겠죠? 2년도 안 돼. 아예 안 돼. 그 다음에 251조입니다. 양수인이, 여기 양수인이 을이야. 양수인, 을이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물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선의로 매수한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에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나왔지? 이거 줄 거나 그냥. 나중에 여러분 이런 생기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중개사. 여러분 중개사 사시다면은 이런 일 생겨도 여러분이 찾아간다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법률 전문가인 줄 알고 있거든. 설명해 줘야 돼. 자, 그래도 줄은 끊어야지. 맞죠? 그래서 유실 피해자도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20만 원 줬잖아. 20만 원 주고 가져가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예산합니다. 반환해달라. 좋다. 내 20만 원 줬으니까 20만 원 영수증 줬던 거 있으니까 20만 원 주면 내가 돌려줄게. 어디 있다고? 251조 있다고. 그 기간 때 몇 년이라고? 2년.
2년 지나고 와서 달라고 하면 뭐라 해야 돼요? 2년 지났었는데 지나고 보냅니다. 되겠나?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지 시간은 흘러두고 맞죠? 서리치드 동산의 물권 변동 시험이 잘 낸다 안 된다. 막 1시간 날렸다 그냥 한 것도 없고. 자, 첫째 시간 뭐 했다고요? 추정력. 그만 딱 보시면 돼요. 알겠죠? 추정력 딱 보시면 되고. 자, 나중에 추정력 더 상세히 하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면 복습 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등기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추정력은 당사자, 전에 있는 권리자, 제3자에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점유권 들어가기도 할게요. 점유권 아니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물권의 소멸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겠습니다. 쉬보십니다.